오늘 안랩이 상한가를 갔어요. 듣도 보도 못한 테마주도 아니고 이런 대형주가 빠꾸 없이 상한가 가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정치 테마주 상한가 갔을 때 무조건 먹는 매매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예전부터 정치 테마주를 꽤 공부해 본 사람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지난번에 까뮤이엔씨 거래했던 내용인데 이 종목도 안철수 테마주예요. 이걸로 상한가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했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 가면은 무조건 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해하고 나시면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 갈 때마다 매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상한가 간 이유부터 구분을 해야겠죠. 오늘 안랩이 상승한 이유는 다들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 테마주라서 올랐습니다. 안랩은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고요. 안철수 테마주 중에 대장주입니다. 직접 창업을 했던 기업인 만큼 상징성도 어마어마하고 지분 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인 은퇴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대장주는 늘 안랩일 것으로 보여요. 대장주 구분 방법은 뉴스 뜰 때 발생하는 거래대금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안랩이랑 엮인 이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져서 이슈가 되었고 관련주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9시 45분쯤 속보가 떴거든요. 여기 종토방 보시면은 속보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가닥 보이시죠? 이게 첫 소식 뜬 시각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반사이익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1픽은 김기현 후보이고 윤픽이 아닌 후보들 중에는 1위가 나경원 후보예요. 안철수 의원은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이번 나경원 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윤픽이 아닌 후보들 중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1위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윤픽이 당대표가 되는 거라면은 김기현, 그게 아니라면은 나경원인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새롭게 생긴 상황이에요. 게다가 오늘 김기현 후보랑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양자 대결에서도 이겼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양자 대결 안철수 49.8%, 김기현 39.4% 나왔어요. 정치 테마주는 원래 미지수였는데 갑자기 윤곽이 보인다? 지금은 당선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갑자기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런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하게 됩니다. 상한가 이유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물론 상한가 가기 전에 20일 날 알랩을 미리 샀으면은 바로 하루 만에 30% 벌었겠죠? 이것도 방법이긴 해요. 정치 테마주 미리 선점하는 건데 이건 다음번에 영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다 시기가 있어요. 전당대회면은 6개월 전, 대선이면은 2년 전에 매수를 하면 선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매도예요. 정치 테마주도 결국엔 주식이거든요. 주식의 가치는
그 회사가 현재와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총합이에요. 이거는 그냥 주식하면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냥 공리예요. 오늘 알렙 주가가 플러스 30%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런데 알렙 회사가 오늘 갑자기 안철수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일부터 백신도 30%가 더 잘 팔려가지고 이익도 상한가를 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알렙 주식의 가치는 사실 안철수가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하건 꼴찌를 하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얘가 테마주라는 이유로 주가는 상한가를 갔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에 수렴한다. 이 상승은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승인 거예요. 이 차트는 덕성의 일봉 차트인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지금 대통령 되셨죠? 주가는 최고점에서 6토막, 물론 사이사이에 상승이 있었긴 한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로 돌아옵니다. 급상승한 정치 테마주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돈의 힘으로 어거지로 올린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알렙 공매도를 하면 됩니다.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런 대형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물 개별 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CFD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CFD 매도로 진행할 예정인데 CFD 거래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이 필요해요. 개인 전문 투자자는 자격 조건이 소득, 전문가, 자산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자산 5억 원 이상 조건으로 저번에 받아뒀습니다. 선물 거래는 CFD랑 다르게 교육이수랑 증거금 1,000만 원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도 타이밍, 공매도에서는 진입 타이밍이죠. 매도 타이밍은 세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슈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슈의 크기에 따라서 몰리는 돈의 양이 달라져요. 전당대회면은 대선보다는 이슈 크기가 한 레벨 이상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오늘 상한가 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천억 원이네요. 정치 테마주 치고는 많이 커요. 웬만큼 돈이 안 모이면은 이거는 많이 가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월봉 차트 보면은 감이 더 잘 와요. 알렙이 이 발행 주식 수를 갖고 정치 테마주로 고점을 찍은 시점이 20만 원대네요. 대선 테마를 타고도 20만 원 이상은 힘들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슈는 20만 원 갈 정도는 절대 아닐 거고 그 이하에서 정리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슈의 지속성. 예를 들어 지금 안철수 테마주 이슈가 지속되려면 지금 1위로 자리를 굳히면 안 돼요.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와 지지율이 아슬아슬한 상태이고 이후에 터지는 정치적 사건들로 승률이 엎치락 뒤치락을 해야 사람들이 이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전반전부터 4대 0으로 스코어가 벌어지면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2대1로 팽팽한 상황이 이어져야 긴장감이랑 기대감이 계속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바로 진입을 해볼 것 같아요. 호가창을 보다가 연속 상한가 못 갈 것 같은 분위기 나오면은 진입해볼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치 테마주 매도로 먹는 방법. 상한가 가면은 다음날 눈치를 보다가
상한가 못 갈 것 같은 분위기면은 팔아라. 그 테마주 안 들고 있으면은 공매도로 빌려서라도 팔아라. 다음은 팔 때 세 가지 요소예요. 테마 이슈의 크기. 이 뉴스에 사람들의 이목이 얼마나 쏠릴 것이고 그에 비례한 돈이 얼마나 몰려들 것인지 예측하는 것.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시장에는 한정된 돈이 있는데 시총 얼마 규모의 사이즈까지 올릴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 이슈의 지속성.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슬아슬하면은 매도하기는 좀 위험한 상태예요. 테마주로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